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유스티티아, 눈가리개로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엔 칼, 다른 한 손엔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영어 저스티스, 정의의 어원이기도 한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 우리 대법원에도 이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데 다만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는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 호남이는 법과 정의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편, 부당, 넉자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요즘은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네. 또 사단법인 전주시 대동정약원 이사장도 맡고 있고 또 정묘제례 보존회 회장도 맡고 있고요. 최근에 대덕초등학교 네.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많이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대동종약원 이사장 이것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종친회 회장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네. 전주시의 종친회. 다만 다른 종친회하고 좀 다른 점들은 네. 전주시 대동종약원에서 종묘제례랄지 네. 사직대제랄지 황구대제랄지 왕릉 제항을 네. 저희들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행을 해서 네. 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이 좀 다른 종친회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묘는 왕과 왕비, 역대 왕과 왕비 신주 모셔놓은 곳에 제사를 그렇습니다. 지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지금 국가무형문화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가령 유림회나 성균관 이런 데서 안 하고 종친회에서 종묘대제를 주관을 하는. 예, 역대 왕과 왕비에 대한 제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일제시대 때 중단되었던 것을 69년도에 네. 다시 저희들이 다시 복원을 해서 그 지금까지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복원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런데? 네, 복원은 조선시대 고종황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 당시에 했던 왕이 기거하던 곳에서 종묘로 이동하는 행차, 어가 행차. 행렬을 네. 다 재현을 하고 그때 일무 또 춤을 추고 노래도 불렀던 것을 종묘 제례악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종묘 제례악도 재현하고 또 제향도 재현하고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고향이 전남 장흥이시죠? 예. 고향 자랑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이고 네. 그리고 호남의 5대 명산 중에 하나인 청관산이 있고요. 장흥하면은 네. 산과 들 그리고 강과 바다가 같이 있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조인은 원래 뭐 꿈이었나요? 꿈을 꿀 수는 있지만은 꿈을 실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네. 안 돼서 꿈을 뭐 이루고 뭐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국비로 갈 수 있는 육사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니까 눈이 안경을 안 쓰고 쟀었는데 네. 그때 0.8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때는 0.8이 안 되면 육사를 못 갔나요? 예, 그 육사를 입학이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고민을 하던 중에 숙부님께서 법대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네. 마침 제가 다니던 인천고등학교의 이사장께서 형사사건이 발생을 해서 네. 그 학교에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중에 저를 보더니 법대로 가라. 그래서 법대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숙부님이 법대 진학을 권고한 게 약간 특이해 보이네요. 예, 그 11대 장손인데요. 어쨌든 숙부님이 장손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시골에서 서울에서 계셨는데 당시 숙부님께서 숙부님 댁으로 저를 기거를 하시게 하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결혼할 때까지 숙부님 댁에서 기거를 하게 돼서 그렇게 숙부님하고 인연이 지금도 깊습니다. 거의 아버님 같으시네요. 아버님 수준이죠. 예. 검사는 원래 검사를 지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네. 1년 동안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또 1년 동안은 실무수습을 나가게 됩니다. 검찰에서 4개월, 법원에서 6개월, 네.
그리고 변호사 생활 2개월 이렇게 실무 수습을 당시에 나갔었는데요. 그러니까 15라고. 예, 15라고 했죠. 근데 검찰에서 먼저 4개월 하고 법원에 15를 나가봤더니 아주 좀 절간 같은 조용한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막 같은 곳. 기록만 넘기고는. 네. 아, 그래서 제가 이런 환경에서는 내가 버티기가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법관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이 생활을 해보니까 검사가 낫겠다 해서 검사로 진로를 변경을 했거든요. 첫 번째 인생 키워드 역지사지를 꼽아주셨는데 네. 어떤 뜻일까요?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서로 바꿔서 네. 생각해 보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 역지사지를 하게 되면은 뭐 다툼도 없게 되고 갈등도 없어질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인생 그 목표를 역지사지로 삼고 있는데요. 제가 뭐 지금도 결혼식을 하면 주례를 제가 가끔 네. 섭니다. 주례사를 하면서 신랑 신부한테 뭐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역지사지해라. 네.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그 제 인생 모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지사지가 뭐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제가 살아오면서 그것을 모토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구속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구속을 당했다고 해서 저하고 적으로 지금 살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게 된 동기랄지 그런 것을 제가 역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죠. 저한테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서 네. 가족에게 전화도 좀 하게 해주고 좀 편의를 봐주고 여러 가지 애로운 상황이니까요. 그리 하다 보니까 그분도 자기 죄를 뉘우치게 되고 자기 죄를 역지사지에 생각을 하게 되고 구속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다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잡아서 가둬서 벌 주고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승복을 하게끔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죄는 미워를 하되 인간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하에서 역지사지하면서 한다 보면은 그렇게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역지사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언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법무부에 근무할 때 네. 검사들은 검사들대로 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뭐 운전하신 분대로 다 식사를 한 번씩 다 제가 한번 샀거든요. 제 전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장관이 식사를 외부 식사가 없으면 간부들하고 같이를 해요, 항상. 네. 그럼 간부들은 항상 대기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장관이 정신 부르지 않을까. 그게 좀 저희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럼 밑에 사람들을 헤아리면 역지사지하면 그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 간부들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어느 날짜 한다.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기사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법무부 기사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김두희 장관이 한 20년 만에 처음 장관이 식사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네. 과천에 경비하는 아저씨들, 네. 또 경호하는 그 청경들 다 식사를 한 번씩 사줬더니 과천 상사 생긴 이래 처음 장관한테 정심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정심을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는 서로 건의사항이랄지 애로사항이랄지 그런 것을 주고받고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룹의 수장이 되면은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원들의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직원들의 불평불만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생 키워드 좀 전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불편부당을 꼽아주셨는데 네.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뭐 정파나 이념적으로나 뭐 그런 데서 불편부당을 하게끔 저는 생각을 해왔고 네. 특히 법조인은 불편부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 사람들이 검찰에서 네. 제일 많이 올라가면 법무차관,
검찰총장이나 장관은 꿈을 꾸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죠. 네, 애초에 유리천장 같은. 유리천장 같은 것이 있었죠. 제가 법무장관이 된 것은 아마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불평부당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긋나는 일은 제가 한 일은 없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 시절 뭐 가장 기억나는 뭐 일화나 업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민영교도소를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를 제가 개소를 했고요. 민영교도소요? 예, 여주에 있는 건데 그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입니다. 그걸 개소식을 했고. 아니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나요? 민간이? 거기는 이제 모범수들이 주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는 자율배식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자율교도소라고 하는 것을 영월에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거기서는 조그만 방 안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군내 식당에서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배식도 자율배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손에 있는 사람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일본어 잘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이 강사로 나가서 강의를 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교도소, 자율교도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선발되는 사람만 들어가는 네.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은 죄를 범했을 때 이 사람이 도망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모범수인데 그분들은 일정한 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네. 밖에는 못 나가지만은 그럴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율교도소를 만든 거고요. 거기 있다 나왔는데 자기가 중국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만든지는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법무부 장관 시절 뭐 가장 기억나는 뭐 일화나 업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인천공항이나 예국에 나가시려면 이제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당시 제가 장관할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이제 심사관이 우리 법무부 소속 직원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진하고 대조를 하기 위해서 째려봐요, 얼굴을. 그럼 범죄자 취급하는 비슷한 네. 상황이 돼서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제일 먼저 간 것이 인천공항에 제가 가서 스탬프를 찍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툰 외국어로 그 나라 외국인들 오면은 그 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주 부드럽잖아요. 네. 그럼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첫 인상이단 말이죠. 네. 그분들한테 법무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도 한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범죄인 취급하듯이 그렇게 째려보고 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친절하게 해라. 최소한 어디 일본 가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처음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럼 물어보면서 얼굴 대조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직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친절도가 세계 1등입니다. 그래요. 그 세계 1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제가 이제 감찰을 실시를 했죠. 그랬더니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몇몇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반발할 이유는 또 뭐가 있나요? 그래서 하기가 싫은 거죠, 일하기가.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그 직원들을 지방으로 보내고 했더니 많이 바뀌어졌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자동 출입 제도를 만드는 시초가 된 거죠.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 여기는 어떤 역할? 예, 범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또 추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재범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이 주된 역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범죄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인데, 우리 가수 중에 윤영주 가수라고 네. 옛날 좀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교도소에 합창단을, 소년원 같은데 합창단을 만들어서 심성을 교화시킨다는 일을 한다든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 전에 쭉 이어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지금 조금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요. 네. 또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한다든지, 또 불우한 재소자라든지 추소자 가정에 뭐 도움을 준다든지, 예컨대 지난해에는 추석 전에 네. 50만 원 상품권하고 김치를 담아서 20가정에 네. 저도 직접 배달한 적이 있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로서 공무원 생활을 네. 해왔기 때문에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다라는 조항이 헌법 7조인가요? 네.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저는 공무원들이 좀 새겨야 할 조항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 키워드로 고향 사랑을 꼽아주셨네요. 네. 고향 사랑을 얘기를 하면은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 아니냐.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지, 나라를 전체를 바라봐야지 어느 지역만 그렇게 사랑하면 되겠냐.
이렇게 아니, 나라도 사랑하고 고향도 사랑하고 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집안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고향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 사랑을 하고, 그렇게 이어져 나가야 진짜 사랑이 퍼져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만사성이라는 네. 얘기도 있고, 약간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고 수신제가 지구 그런 느낌이네요. 평천하라는 네. 얘기도 있고, 그런 말이 있듯이 고향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들 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호적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호적제도가 없어서 등록기준지라는 게 네. 있죠. 한 번도 제가 등록기준지를 바꾼 적이 없고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호남 사람이라는 것을 뭐 당당하게 어디서나 제가 그렇게 내세웠고 젊었을 시절에 서울을 올라오면은 다 번적지를 바꿨습니다. 서울로. 네.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대로 지금까지 두고 있고 네. 고향 사랑의 시초인지도 모르겠고요. 월간 천관 이런 예. 잡지를 예. 발행하는 데 관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월간 청관이 81년도부터 지금 발행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 4,500부를 찍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는 건가요? 우리 고향 사람들의 소식이 이제 기본이고요. 아. 서로 간에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리고 거기에 시인할지 기행문이랄지 또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싣고 있죠. 그래서 매월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면 단위에서 네. 이렇게 이런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고 지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더 유일하지 사랑 않을까 소식지 싶습니다. 같은 거네요. 예, 그러면. 소식지가 주된 역할인데 그래도 하여튼 문해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근데 봐요. 어떻게 이게 수십 년 이렇게 계속 해올 수가 있었나요? 우리 향후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부도 하고 또 그 돕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 사업도 여기서 하나요? 예, 장학재단도 99년도부터 설립을 해서 네. 수혜자가 한 600여 명 되고 장학금이 한 9억 원여 나가 있는데요. 장학재단도 이제 같은 고향 사람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장학재단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장학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저도 이제 기부를 했지만은 다 기부를 해서 나온 재단이죠. 그러니까 기부로 이렇게 계속 그렇습니다. 기부로 꾸려나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거네요. 예. 이 기본적으로 고향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은 예, 이어지지 어려운 않겠네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지로 나와 저희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향이 그립고 또 친구가 그립고 알고 보니 다들 일가 친척들 한 다리 건너면 친척들이었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 잡지를 발간을 한다는 거에 저희들도 굉장히 자부심도 많이 갖고 저는 학생 신분에서 아무것도 증명하거나 이룬 것이 없는 상태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감사함을 보답하는 일은 저와 같은 다른 향후 2세 또는 3세 이후 후배들에게 그 도움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 축제 얘기는 이거는 또 뭔가요? 예, 천간 가족 축제라고 해서 네. 1984년도에 우리 고향에 계신 선배들이 처음으로 한 100여 명이 그 당시에는 했다고 합니다만 모여서 네. 체육대회를 한번 하자 해서 운동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잠시 체육관에서 한때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주로 지금 하고 있고 어떨 때는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할 때도 있었고 많이 올 때는 한 3,000명 이상 올 때가 있었고요. 마을마다 네. 버스로 한 20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시골에서 음식을 다 장만해갖고 올라와요. 서울에 계신 향우들이 또 한 2, 3천 명 모이고요. 신경님 시 농무 보면은 뭐 못난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흥겹다, 재밌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서울에서 모여서 고향 사람들끼리 즐거운 축제네요, 말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고향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향 사랑? 예. 명예 장흥 군수가 되셨다고 하는데 예. 장관까지 하셨는데 군수도 또 받으셨네요.
이제 명예군수로 임명한 것은 뭐 자흥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저보고 이제 도와달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최근에 이제 생겼잖아요. 최고 한대가 500만 원 이제 기부를 하면은 네. 면세도 해주고 생산품들 네, 저한테 네. 또 주기도 하고 그런 제도인데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생기자마자 제가 처음으로 또 기부를 해서 모범으로 보여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하고 7월 29일에는 장흥 물축제 전야제가 있었습니다만 장흥 물축제요? 예. 거기 가서 또 그래도 또 고향 후배들한테 또 격려도 좀 하고 물축제에 오는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대덕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위원장도 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졸업한 대덕 초등학교가 네. 1924년 10월 7일 날 처음 개교를 하고 내년 10월 7일이 개교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후배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 50회를 졸업한 후배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의견을 형성을 했고 네. 저보고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저 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위원장을 맡아서 그래도 거기도 또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모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6월 2일 날 처음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거기에 기부를 했고 기부를 한 지 지금 어제로서 딱 2개월이 됐습니다. 네. 지금 1억 천 몇백만 원이 지금 모금이 됐어요. 오, 많이 모였네요. 2개월이 2개월째 돼서 벌써 1억이 넘어갔으니까요. 제가 원래 8월 15일까지 한 1억 정도를 모금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걸 초과 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덕 초등학교 졸업하신 향후들이 네. 고향 사랑이 좀 넘친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장흥 분들이 유난히 고향 사랑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유난히 뭘 잘 끌어내는 분이 계신 건가요? 아마 다들 저희 선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대덕 출신 또 혜진 출신들이 고향 사랑에 대한 애착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다른 지역보다는.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 예. 지금도 열심히 살고 예, 그래서 계신데. 제가 대덕 초등학교 100주년 행사가 내년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행사가 있게 됩니다만은 네. 화려함보다는 좀 내실 있는 행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00회 졸업하는 학생들을 서울 구경을 좀 시켜준다든지 또는 지역의 독거노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좀 해준다든지. 뭔가 의미를 좀 예, 그리고 뭐 대덕 지금부터라도 대덕 초등학교의 학생들한테 뭐 장학금을 좀 준다든지 은민들한테 좀 많은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를 하셔서 법무부 장관까지 하시고 지금도 여러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내가 아쉽다 아니면 후회가 남는다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뭐 생각을 하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저로서는 제가 지금부터 다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가 없는 삶 엄청 네. 부럽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같은 거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기회가 된다면 고향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고향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고향 말씀을 고향 사랑 말씀을 예. 해주시네요. 호남은 제 어머니 품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주 전남 지역에서 몇 번 근무도 했고 또 강주 전남 지역 사투리만 들어도 마음이 와닿는 그런 말투들입니다. 항상 강주 전남 지역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호남인에서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호남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